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소초동 100번지로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미터다.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 그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필지 지난 시간에 토지를 등록하는 단위에 대해서 보았고요. 자, 제2절에서는 이제 토지의 등록사항들, 자, 등록사항에 따른 토지의 등록 방법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 토지 표시는 이렇게 6가지가 있지만 지적소관청의 토지의 이동에 따라서 등록하는 것은 소재는 제외가 된다는 거죠. 소재는 등록하는 방법을 다루지 않고요. 소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법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요. 따로 등록 방법이라는 게 우리가 다루질 않습니다. 그리고 5가지의 등록 방법만을 다루게 되는데 그중에 이 좌표는 너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등록 방법은 이 4가지의 등록 방법만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지번을 등록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먼저 지번의 개념부터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번은 개념 보시면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다. 즉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토지가 한 필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요. 여기는 뭐 토지였고 여기는 바다였어요. 바다의 일부를 매립해 가지고 토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토지는 지금 현재는 지번이 없는 것이 되겠죠. 막초에 발생했을 땐 지번이 없죠. 그래서 지번을 부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그때 비로소 지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것이 150번지다 라는 것은 지적공부에 150번지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150번지가 되는 거죠. 이렇듯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그 필지의 번호가 우리는 지번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지번의 기능 이건 넘어가고요. 방가로 3번 보시면 지번의 분류 있는데 자, 우리가 지번을 보다 보면요. 이렇게 35번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거는 27에 4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지번은요. 3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번은 여러 종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그 개념들을 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2가지를 먼저 보면은요. 자, 요렇게 지번이 이렇게 27에 4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것을 우리는 본번이라고 합니다. 이게 본래의 지번이었다는 거죠. 본래의 지번이 본번이라고 하고 본번 뒤에 나와 있는 이 번호를 부번이라고 합니다. 부번. 그러니까 본번 뒤에 붙어 있는 숫자를 우리는 부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부번이 되고요. 요것은 본번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지번은요, 본번만으로만 돼 있는 지번도 있고 어떤 것은 본번과 부번으로 이루어진 지번이 있는 거죠. 뭐 이건 간단하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우리는 본번이라고 하고 이것을 부번이라고 한다. 그래서 본번과 부번은 뭐 간단하고요. 밑에 동그라미 2번 단식지번, 복식지번은요. 본번만으로 된 지번을 단식지번, 본번과 부번으로 되어 있는 지번을 우리는 복식지번이라고 합니다. 개념 자체는 그렇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본번과 부번의 의미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요. 이런 지번들을 부여하는 방법. 이건 어떻게 해서 35번지가 됐고, 이건 어떻게 해서 27에 4번지가 됐는지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들. 이런 걸 알게 되면 우리가 지번만 보고 대충 그 토지의 정보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지번의 부여 방법이 있는데 지번의 부여 방법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번 부여 지역에 따른 분류에서 지역단위법, 도엽단위법, 단지단위법. 넘기시면 이와 관련된 이제 그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보시면은 지번을 어디서부터 1번부터 들어오느냐 1번부터 기번을 하느냐에 따라서 북서기번법 또는 뭐 북동기번법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넘기시면은 지번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사행법, 기후법, 단지법, 절충법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번 부여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요. 이 다양한 방법 중에서 우리의 지적법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하고 있는지 요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지번 부여 방법의 일반적인 내용이 시험 문제에 거의 출제되지는 않고요.
양가로 3번 보시면은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의 지번 구성 및 지번 부여 방법. 자, 요 앞에다가요. 별표를 5개를 쳐주십시오.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법이 과연 어떻게 부여하고 있느냐. 요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요. 자, 먼저 방가리 1번. 지번의 구성은요.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를 합니다. 아라비아 숫자.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본번만 있는 경우도 있고, 본번과 부번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자, 여기서 어떤 경우에는요. 산삼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산삼번지라고 하는 것은요. 자, 우리 지적 공부는요. 크게 가장 대표적인 지적 공부는 토지대장이 됩니다. 토지대장. 토지대장이 되고요.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토지들은요, 그 경계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임야도라는, 지적도라는 도면에 또 다 등록이 됩니다. 지적도에 등록이 되고요. 그런데 토지 중에서 특히 임야는요, 임야대장에 등록을 합니다. 임야는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고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도면으로 옮겨 놓은 것이 바로 임야도입니다. 자, 임야도 어차피 토지잖아요. 토지인데 이렇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따로 두는 이유는 우리가 인문강의 시간에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우리 아픈 역사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거죠. 근대적인 우리의 지적 공부는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제 때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이제 수탈해 가는 거죠. 수탈에 관한 과정에서요. 우리나라의 정보,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만이 우리나라의 이런 것들을 물건들을 수탈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쌀이 나고 또 어디에서 사과가 나고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 정보를 기록한 토지대장을 만듭니다. 그런데 전국의 전부도 모든 토지를 다 정보를 등록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일단 사람이 살고 있는 토지들, 거기에 대해서만 정보를 먼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토지대장이에요. 그래서 토지대장을 만들고 또 지적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전국을 하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정보를 다 수집해서 다 가져간 다음에 근데 우리나라 국토는 또 70%가 산이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또 나와서 가져갈 것이 있는가 이런 걸 또 이렇게 정보를 또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산에서 나는 것도 이제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산에 대한 정보, 임야에 대한 정보를 또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야 조사 사업을 또 10년 있다가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임야 대장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도면을 임야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만들 때요. 이 도면을 만들 때는 축척을 통해서 축소를 하는데 이때 지적도를 만들 때는요. 얘들이 1200분의 1 축척으로 줄입니다. 1200분의 1. 이렇게 지적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의 100평은 좀 넓죠. 그러나 산에서 100평은요. 그렇게 큰 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임야도를 만들 때는요. 좀 더 많이 축소를 합니다. 더 작게. 죄송합니다. 더 작게 축소를 해서요. 이거보다 5배 더 작게 축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6000분의 1로 축소를 시켜서 임야도를 만들어요. 자,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으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으면 우리가 보기가 불편하죠. 어떤 토지는 토지대장을 봐야 되고 어떤 토지는 임야대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론화 시켜가지고요. 하나로 대장을 만드는 게 우리가 보기가 편할 텐데 그때 만들어 놓은 이 지적도와 임야도가요. 이렇게 축척이 다르다는 거죠. 축척이 다르다 보니까 아직 통일을 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척을 동일하게 시키려면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다 1200분의 1 토지로 축척으로 다 측량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대사업이 되는 거죠. 이런 대사업을 할 만한 지금 시간적, 비용적인 여유가 없어서요. 여전히 아직까지도 지적도, 임야도가 따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토지대장, 임야대장도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거죠.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어떤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이 되고 어떤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토지의 정보를 알고 싶으면 우리가 대장을 열어봐야 되는데 과연 토지대장을 열어봐야 되는지 임야대장을 열어봐야 되는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요. 이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지번을. 그래서 산 3번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것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구나.
해서 우리가 쉽게 토지대장을 보지 않고 바로 임야대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요. 산 3번지 토지에 대한 정보는 토지대장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괜히 봐봤자 의미가 없는 것이고 바로 임야대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자, 그래서요, 있죠, 옆에. 자,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다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지만은 그 지번,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이렇게 산자를 붙인다라는 거죠. 산자를.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자,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본번과 부번 사이에서는 이렇게 줄 표시로 연결을 해요. 그리고 읽을 때는 의로 읽습니다. 쓸 때도요, 의로 써서는 안 됩니다. 쓸 때는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되지. 27에 4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이렇게 쓰고 줄 표시로 하고 읽을 때만 의로 읽습니다. 읽는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지번 부여 방법입니다. 자, 지번을 부여할 때는요. 자, 보죠. 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자, 지번은 동리별로 부여를 합니다. 동리별로. 그래서 여기에 어떤 뭐 섬이 하나 있다고 해보죠. 이 섬이 이제 양촌리라고 하는 섬이에요. 양촌리. 섬이 이제 양촌리입니다. 자, 양촌리라는 섬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여러 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필지가. 여러 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필지가 있었을 때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양촌이 전체. 이게 양촌이 전부라고 해보면은요. 자, 지번을 부여할 때는 1번지부터 리별로 이제 1번지부터 부여하게 되는데 밑에서부터 부여할 것인가 위에서부터 부여할 것인가 왼쪽에서부터 부여할 것인가 오른쪽에서부터 부여할 것인가. 자,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따라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도 위에서 또 왼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왼쪽 위에서 여기가 방향으로 하게 되면 북서쪽이 되는 거죠. 북서쪽. 그래서 북서쪽에서 지번을 시작한다 그래서 이것을 북서기번법이라고 합니다. 북서기번. 그러니까 북서에서 이제 남동으로 점차적으로 부여한다는 거죠. 여기서 지번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부여하는 거죠.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즉 북서기번법에 따른다는 거죠. 자, 이래서 지번을 부여하면은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했을 때요. 자, 그러면 5번을 이쪽으로 가버리면 4번지하고 5번지하고 너무 멀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지번은 서로 연속되게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 계속 연결시켜서 부여합니다. 그럼 이렇게 쭉 연결시켜서 이렇게 부여하다 보니까요. 마치 뱀이 기어가듯이 지번을 부여하는 거죠. 연속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행식이라고 합니다. 사행식 지번 부여 방법. 즉, 뱀사자를 써가지고요. 뱀이 기어가는 방법으로 부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정말로 중요한 부분, 여기까지는 그 지번 부여의 일반적인 방법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에 있어서의 지번 부여 방법입니다. 자,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 전환은요.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토지 이동의 하나의 모습으로서요. 제4장에서 토지 이동 시간에 자세히 다루게 되는데요. 자, 등록 전환은 우리가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먼저 신규 등록만 보죠. 자, 신규 등록이라는 것은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을 때 새롭게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신규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전체가 전체 섬에 다 지번이 부여되는데요. 그 이후에요. 여기에 뭐 이렇게 바다를 메웠습니다. 바다를 메워서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자, 새로운 토지가 발생하면 여기에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자, 지번은요. 되도록이면 본번을 부여합니다. 부번이 많으면은요. 뭐 27에 17 이렇게 부번이 많으면은 지번을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 옆에 있는 토지들과의 관계에서 부번이 많으면은 우리가 참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요. 지번을 기록하는 것도요. 우리가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부번이 많으면은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원칙적으로 본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본번을 부여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경우가 생겨요.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오히려 본번을 부여하니까 더 알아보기가 힘들더라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부번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이 11번입니다. 자, 11번이니까 새로운 토지가 발생해서요. 여기에 12번지를 부여해 버리면은 우리가 12번지를 찾을 때 11번지 옆에서 찾게 될 거 아니에요? 11번지 옆에서 찾을 수가 없게 되겠죠. 여기 12번지로 부여해 버리면 3번지 옆에 12번지가 있다 보면 자, 본번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본번을 부여하게 됐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거죠. 따라서 신규 등록을 할 때요. 새로운 토지가 발생해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할 때는 이렇게 본번을 바로 최종 지번 다음 순번에 본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 토지가 3번이죠. 3번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본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번을 이용해서요. 3의 1번지 이렇게 부여합니다. 즉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한다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3의 1번지를 3번지 옆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규 등록. 자, 등록 전환의 경우에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등록 전환은 우리가 뒤에 토지 이동 시간에 다시 다루기 때문에요. 그때 다루기로 하고 신규 등록만 보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는데요. 자, 11번지 옆에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을 때요. 자, 그러면은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하고 있죠. 인접한 경우에는 그러면은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면은 11의 1번지 이렇게 부여하느냐. 자, 이게 원칙입니다.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게. 그런데 만약에 11번지 옆에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굳이 11의 1 할 필요 없이 그냥 12번지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본번을 붙여서 이상하지 않으면 본번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본번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최종 지번 다음 순서에 다음 순번에 이제 본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지번의 본번 다음 순서에 본번을 부여할 수 있다. 자, 그리고요 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멀리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섬이. 근데 섬이 있는데요. 이걸 몰랐어요. 무인도가 하나 있었는데 이 섬이 존재한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섬에는 몇 번지를 부여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섬에서 가장 가까운 지번이 4번이에요. 그러니까 4의 1번지 할 것이냐. 자, 이런 경우에는요. 4의 1번지에도요. 4의 1번지는 4번지 옆에서 우리가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어디가 더 가까운지 계산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면 굳이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차라리 이럴 때는 이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이 지금 12번지이기 때문에 바로 13번지를 부여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차라리 4의 1번지라는 것보다는 13번지라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거죠. 따라서 이렇게 이 지번 부여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번을 부여할 때는 인접 토지 본번의 부번이 아니라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의 본번, 그 다음 순번의 본번으로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는 본번을 부여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7번지요. 옆에도 이렇게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을 합니다. 근데 매립을 하는데 여기는 토지가 여러 개가 이제 나왔어요. 토지를 여러 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필지를 만들었어요. 자, 여러 필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요. 자, 그러면 여기는 붙어 있죠. 자, 붙어 있기 때문에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게 되면은 여기는 7의 1, 7의 2, 7의 1이 되겠죠. 그러면 7의 2, 7의 3, 7의 4, 7의 5, 7의 6, 7의 7. 필지가 더 늘어나면 7의 8, 7의 9, 7의 10 이렇게 부번이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자, 부번이 많으면 보기가 안 좋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여러 필지를 신규 등록을 할 때는요. 이런 경우에도 이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이 지금 13번입니다. 13번이면요. 그 다음 순서에 본번을 또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 15, 16, 17, 18, 19, 20.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14번지하고 7번지는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좀 찾기가 힘들겠지만은 다른 토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14번지를 알 수가 있죠. 여기에 17, 18, 16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근처에 14번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두 토지는 좀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토지들은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이죠. 나머지 토지들이 따라서 이렇게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을 때
신규 등록할 토지가 이런 경우에도 부본을 사용하기보다는 본본의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의 본본, 다음 순번으로 이렇게 본본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요.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등록 전환 뒤에서 하고요. 자, 밑에 보죠. 자,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에서 인접 토지의 본본에 부본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자, 이게 원칙입니다. 여기까지가 원칙이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원칙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다만 해가지고 있죠. 다만부터가 이제 예외가 됩니다. 예외. 그러나 예외적으로요.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는요. 방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본이죠. 최종 본본. 최종 본본의 다음 순번부터 본본으로 하여 지번을 부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부여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그 예외에 해당하는 세 가지가 방금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체크하세요. 우리가 지번을 읽다 보면 뭐 본본, 부본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니까 맨 마지막 본본을 부여하느냐, 부본을 부여하느냐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그래서 원칙은 부본을 부여한다. 그래서 부본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되고요. 그 첫 번째 줄 맨 오른쪽에 이게 원칙이다. 다만에서 예외인데 예외는 어떻습니까? 다음 줄 보시면은 이제 본본으로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본본을 부여할 수 있다. 본본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럼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 기억 보시면은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니은 보시면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은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여러 필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본본으로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등록 전환도요, 이런 방법으로 부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은 분할에 있어서의 지번 부여 방법이 나옵니다. 자,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필지를 2개 이상의 지번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분할이라고 합니다. 분할. 그래서 여기 이 토지가요. 이제 100번지 토지가 있다. 이것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을 합니다. 2개 이상으로. 그래서 두 필지로 나누어 등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원래 100번지로 두 필지로 나누기 때문에 지번이 2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한 필지, 또 두 필지는 어떻게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일단 100번지를 부여했기 때문에요. 둘 중에 한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을 그대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 이쪽 토지에 100번지를 부여할 수도 있고요. 이쪽 토지에 100번지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선택적입니다. 선택적이에요. 뭐 면적에 따라서 우선 부여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어디다가 분할 전의 지번을 부여할 것인지는 자유로워요. 그러면은 이쪽 토지에 100번지를 부여했을 경우에 그럼 이 토지는 몇 번지로 부여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100번지니까 그 다음 101번지를 부여할 수 있느냐. 101번지는 여기에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100번지 옆에 101번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101번지가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101번지를 부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이제 부번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101번지를 부여하지는 못하고요. 100번지니까 이때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이 분할전 지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100의 1번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토지는 요 토지에 100번지를 부여하게 되면은 요 토지는 이제 100의 1번지로 부여하게 되겠죠. 어떤 토지가요, 부번이 뭐 100의 14번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도시 보는 과정에서 100의 14번지다 그러면은 그 토지가 원래는 100번지 한 필지였지만은 한 14번 정도 분할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이것을 100번지로 부여하고 만약 이것을 100의 1번지로 부여했습니다. 자, 100의 1번지를요, 다시 두 필지로 분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 필지는 100의 1번지, 다른 필지는 몇 번지가 되겠어요? 100의 2번지 이렇게 부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요, 100번지도 또 두 개로 분할합니다. 토지를 둘로.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분할 전의 지번인 100번지를 부여하고요. 나머지 토지는 어떻게 부여하겠습니까? 100의 1번지 해버리면 안 되겠죠? 100의 1번지가 여기 있잖아요. 100의 2번지도 안 되겠죠? 100의 2번지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몇 번지로 해야 되겠습니까? 100의 3번지.
그러니까 요 토지만 놓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100번지 토지를 둘로 분할하는 경우에 한 필지는 분할 전에 지번을 하지만 나머지 필지는요. 바로 부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100의 1번지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본번에 부번이 있는 토지들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부번 있는 토지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최종 부번이 2번이죠. 최종 부번 다음 순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한다는 거죠. 최종 부번 다음 순번에 부번을 부여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여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은 두 필지로만 이제 분할을 했을 때 생각해 보죠. 자, 그러면요. 분할을 한번 읽어보죠. 먼저. 자, 분할의 경우에는요. 분할 후의 필지 중 한 필지의 집어는 분할 전의 집어. 자, 분할 전의 집어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분할 전의 집어를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집어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부번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하나는 분할 전 집어, 하나는 부번을 붙여서 부여한다라는 거죠. 그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에 부번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요. 만약에 이 토지에요. 100번지 토지에 여기에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건축물. 여기에 뭐 주택이 있다들 했을 때요. 자, 건축물은요.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합니다. 자, 건축물 대장은요. 우리가 다루지는 않아요. 건축물 대장은 건축법에서 다루고 이것은 부동산 공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법에서 다루잖아요. 자, 건축물 대장에는요. 이 건축물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건축물이 뭐 몇 층짜리냐 또는 그 연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또는 뭐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철근 콘크리트냐 뭐 이런 기와냐 뭐 이런 것들이 적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기재하게 되는데 그 건축물의 정보 중에서요. 또 중요한 정보가 이 토지가 지금 몇 번지 토지 위에 소지하고 있느냐 위치하고 있느냐죠. 몇 번지 토지 위에 있는 토지냐 있는 건물이냐. 그래서 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번도 적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역삼동 100번지다 그러면 이 건축물은 역삼동 100번지에 있는 건축물이다 해서 건축물에 대한 정보로서 이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그 지번 어디에 있느냐 지번도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 건축물 대장에도요 이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지번을 적게 됩니다. 100번지 위에 있는 건물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이때 이렇게 둘로 분할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건축물이 있겠죠. 자, 이 건축물이 있는데 이제 지번을 부여합니다. 지번을 부여할 때요. 자, 여기를 100번지, 여기를 101번지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건축물이 100의 1번지에 위치하는 것이 돼버리겠죠. 따라서 건축물 대장을 100번지에서 100의 1번지로 어떻습니까? 다 고쳐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지번을 이렇게 부여하게 되면 이 건축물은 이제는 100번지가 아니라 100의 1번지에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니까 이러면은 한 번, 두 번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건축물 대장도 또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부여할 것인지 이렇게 부여할 것인지 선택적이기 때문에요. 선택적이었으니까 처음에 지번을 부여할 때 이 건축물이 있는 지번에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 부여하게 되면요. 자, 이렇게 부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건축물은 여전히 100번지에 계속 위치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따로 건축물 대장을 고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부여할 것인가 이렇게 부여할 것이니까 선택적이니까 건축물 있는 지번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지번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 해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한다. 자, 주거 사무실 건축물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건축물이 있는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분할에 있어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보았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어렵지는 않고요. 자, 그러면은 밑에는 4에서는요, 이제 반대로 합병에 있어서의 지번 부여 방법입니다. 분할의 반대는 합병이죠. 자, 합병이라는 것은요, 두 필지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합병이라고 합니다. 자, 합병이요. 자, 합병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유자도 동일하고 지번 부여지역도 동일하고 이렇게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은 다 갖출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전제로 해서 여기가 이제 100번지가 되고 이게 101번지입니다. 자, 100번지, 101번지 둘을 이제 합하여 등록을 합니다. 이게 합병이 되는 거죠. 합병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해서 자, 합병을 하게 되면은 두 개의 지번을 합쳤기 때문에 이때 몇 번지를 부여할 것이냐요.
지금 합병을 했을 때 몇 번을 부여할 것이냐. 자, 100번을 부여할 것이냐 아니면은 101번을 부여할 것이냐. 투필 중에 하나를 부여하면 되겠죠. 근데 100번을 부여할 것이냐 101번을 부여할 것이냐 있어서요. 이것은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선택적이지 않고요. 원칙이요.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100번지를 부여해야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선택이 아니라요. 선순위 번번을 부여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선순위 번번이기 때문에요. 자,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를 합병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100번지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어떤 지번이요. 본번이 아니라 부번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27의 3번지, 그 다음에 뭐 30의 1번지, 또 47의 뭐 2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합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부번들을 다 달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요, 이제 본번을 봅니다. 그래서 본번 중에 제일 빠른 것이 27번이기 때문에 이것은 27의 3번지로 봅니다. 다 부번을 달고 있었을 때는 부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본번 중에 최선순위 27의 3번지로 부여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토지가요? 이렇게 보죠. 자, 27에 3번지가 있고요. 또는 40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37에 이렇게 하죠. 42에 1번지가 있고요. 52번지가 있다고 해보죠. 이 네 개를 합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네 개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요. 되도록이면은 어차피 네 토지를 합병했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은 본번을 사용한다고 했죠. 이런 경우에는 부번 있는 지번이 있고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었을 때는요. 이럴 때는 부번을 제외하고요. 본번만 고른 다음에 본번 중에 선순위 지번인 40번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번으로만 되어 있는 지번이 있으면은 거기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본번 중에 최선순위 지번을 부여합니다. 자, 그래서요, 보시면은, 자, 합병의 경우에는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요.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이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에 지번을 합니다. 자, 본번 중 선순위, 거기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본번과 부번으로 되어 있는 지번이 있었을 때는 본번 중에서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에 지번으로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선택적이진 않습니다. 뭘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해서 아무거나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원칙이 본번 중 선순위, 이것이 원칙이에요. 분할하고 다른 점이죠. 분할은 선택적이었지만 이것은 선택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101번지에 건축물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건축물이 존재한 상태에서 합병을 했습니다. 자,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건축물은 이제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이 토지는 101번지로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 토지를 합병을 했을 때요. 이때도 선순위 지번인 100번지를 부여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건축물 대장은 어떻습니까? 100번지로 다 또 고쳐야 되겠죠. 고쳐야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으면 당연히 101번지를 부여하게 되느냐? 그럼 고칠 필요가 없으니까요. 101번지를 부여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분할에 있어서는 선택적이었기 때문에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합병에 있어서는요. 두 개가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자, 원칙이기 때문에요. 원칙대로 건축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번지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100번지로 부여가 되면 건축물 대장을 다 101번지에 있던 것을 100번지로 다 고쳐야 되는 수고를 부담하게 될 텐데 그 수고는요. 토지 소유자가 부담을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다 따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이런 수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요. 자, 건축물이 있는 지번에 이왕이면은 이제 100번지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건축물이 101번지에 있기 때문에 합병 후의 지번을 101번지로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는 101번지로 부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없으면은요. 신청이 없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원칙대로 그냥 100번지로 부여해 버리고요. 101번지로 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면 그때는 101번지로 부여하게 됩니다. 102번지. 그래서 합병에 있어서는 신청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이 경우 해가지고 나오죠. 자, 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합병전의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 신청이라는 단어에도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신청이라는 말이 있을 때만 건축물 있는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합니다. 신청이 없으면 원칙대로 가고요. 자, 신청을 할 때는 그 지번을, 건축물 있는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자, 합병에 있어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보았습니다. 자, 신규 등록 분할 합병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인문 강의 시간에도 보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두 번째 보다 보시면은 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번 부여 방법과 관련돼서요, 가장 어려운 내용이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입니다. 자, 요것을 이제 이 시간에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이라는 것은요, 자,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 서울에 이렇게 보면은요, 저쪽 강북 가게 되면은 거기 동대문구 쪽은요, 종로하고 굉장히 가까운데요, 참 발전이 안 돼 있어요. 동대문구 쪽에 뭐 용두동, 뭐 신설동, 제기동 뭐 이렇게 있는데요, 구도심이에요. 그래서 아직 발전이 안 돼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제기동이라고 해보죠. 제기동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제가 한때 살았던 곳입니다. 제기동이 있는데요. 자, 제기동이요, 발전이 너무 안 돼가지고요, 여기를 개발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제기동 전체를 개발하려고 하면은 너무 복잡하게, 너무 돈이 많이 듭니다.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제기동 중에 일부분만 개발하려고 그래요. 여기 부분만 딱 떼가지고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 부분이요, 구도심은요, 여기도 여러 필지로 이렇게 돼 있겠죠. 여러 필지로 돼 있는데 이것이 물고기 비닐처럼요, 아주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번도 엉망으로 돼 있고 길들이 너무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도로 하나 놓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딱 이제 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보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 지역이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을 개발을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개발합니다. 이제 도시 개발을 하는 거예요. 도시 개발 사업을 합니다. 도시 개발 사업을 합니다. 자,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시행을 하는 것이냐면요, 이게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네모 반듯반듯하게 만듭니다. 필지들을 네모 반듯반듯하게 만들어 가지고 도시 개발을 합니다. 자, 반듯반듯하게 만들게 되면은요, 그래서 이 필지들이 어떻습니까? 필지들이 다 어떻게 돼요? 면적이나 경계가 다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돼야 여기 도로도 놓고 할 거 아니에요? 도시가 이제 계획적으로 이렇게 잘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요, 당연히 새롭게 면적이나 경계, 좌표 이런 것들을 다 새롭게 정해야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으니까요. 따라서 새롭게 정하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 면적이나 경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확정하는 측량을 해서요, 여기서는 지적 확정 측량을 하게 됩니다. 지적 확정 측량.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정하는, 면적 경계를 다 새롭게 정해야 되는 측량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지적 확정 측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이라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을 말합니다. 자, 갑자기요, 도시개발을 통해 가지고 네모 반듯반듯하게 되게 만들면은요,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요, 땅값이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 경계점들이 되겠죠. 이 경계점들을요, 좌표값까지 구해뒀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점들에 대해서 경계점을 좌표까지 다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이 다 그 경계점에 대해서 좌표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이런 곳에서 이제 좌표들을 두고 있습니다. 경계점 좌표들도 두고 있어요.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는 여기저기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되지만은, 자세한 내용은 이것과 관련돼서 또 다른 내용들은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지번 부여 방법만 좀 보도록 하죠. 자,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토지의 소유자한테 이 토지 주고, 이 토지 소유자한테 이 토지 주고요. 이렇게 토지를 맞바꾸는 거죠. 여러분, 환지라고 하는 거죠. 환지를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는 갑자기 땅값이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뛰었기 때문에요, 그냥 이 사람이 부당 이득을 갖는 것이 아니라요, 개발할 때 그 개발 이득을 다 환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이 사람들이 부담을 하는 거죠. 일정 부분들을.
그래서 그 부담금 가지고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또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지연이 되고 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번을 이제 부여한다고 해보죠. 자, 여기 안에요. 구도심이기 때문에 지번도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한 100필지 정도 됐어요. 자, 100필지를 다시 100필지를 만들어요. 100필지를 만들어서 다시 만들어서 이제 바꿉니다. 이렇게 바꾸는 게 도시개발 사업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 지번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지번들을요, 그대로 다시 사용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 있는 지번들은 뭐 10의 14번지도 있을 것이고요.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지번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20에 17번지가 있습니다. 이런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요, 여전히 지번을 부여했을 때 여전히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는요, 여기 있는 지번들을 이제 원칙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부번을 가지고 있는 지번들은요, 사용하지 않아요. 제외를 시킵니다. 제외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본번만으로 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요,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딱 잘랐을 때요, 필지가 여기에 원래는 이 필지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여기가 여기가 17번지였다고 해보죠. 근데 원래 17번지인데 17번지 토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잘렸어요. 자, 두 필지로 잘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필지도 17번지가 되겠죠. 이 전체가 17번지였잖아요. 따라서 원래 있던 이 17번지를 사용해버리면 17번지가 여기도 하나 있고 또 안에도 하나 들어가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번지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들, 본번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제외를 합니다. 일단 부번은 다 제외를 하고요.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들은 일단 제외를 한다는 거죠. 본번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도 본번이 있는데 여기는 19번지가 있습니다. 이건 본번이니까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 옆에서 조금 넘어갔더니 여기에 몇 번지가 있냐면요. 19에 5번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토지가. 19에 5번지가 요 위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자, 그러면 19번지를 또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본번이니까 사용하게 되면은 19번지와 19의 5번지와 거리가 또 생겨버릴 수가 있는 거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번을 보고 이렇게 보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본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지역 밖에요, 본번이 같은 지번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제외를 합니다. 이런 걸 제외하고 남는 본번들 있죠. 그 남는 본번들을 가지고 지번을 부여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부번들 제외하고 경계에 걸쳐 있는 거 제외하고 지역 밖에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으면 이것도 제외하다 보니까 이런 지번들을 제외하다 보니까요, 남는 지번이 몇 개만 남았느냐? 60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60개밖에. 지번 숫자가 60개만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여해야 될 필지 수는 100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개로 다 지번을 부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필지수보다요, 부여해야 될 지번 숫자가 적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지번 부여 방법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때 새로운 방법, 어떤 식으로 지번을 부여할 것인가 있어서요. 먼저 만약에 도시개발을 하는 과정에서요, 여기를 아파트 단지로 만들었을 때요. 자, 아파트 단지로 만들게 되면 우리가 아파트는 1단지, 2단지, 3단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1단지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요, 이걸 지번 부여하는 방법이, 자, 지번을 부여할 때요, 여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때요, 이렇게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부분을 1단지, 그러니까 지번을 도시개발하면서 여기 1단지, 여기를 2단지, 그리고 여기를 3단지 이런 식으로 단지 방법으로요, 도시개발했어요. 자, 이럴 때는요, 단지식이라는 지번부여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1단지, 2단지, 3단지면요, 여기에다가 1단지니까 1번이라는 본번을 부여하고, 여기는 2단지니까 2번이라는 본번을 부여하고, 여기는 3단지니까 3번이라는 본번을 부여한 다음에요, 그 단지 안에 있는 필지들은요, 본번 뒤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할 수가 있어요. 자, 1단지 안에 있는 필지들은 1에 1, 1에 2, 1에 3, 1에 4 이렇게. 자, 2단지에 있는 필지들은 2에 1, 2에 2, 2에 3, 2에 4. 3단지에 있는 필지들은 3에 1, 3에 2, 3에 3, 3에 4 이렇게 부여하면은 깔끔하죠, 우리가 또. 자, 1에 3, 1에 4 이렇게 됐으면 여기 1단지고 2단지고 3단지고 우리가 지번을 보고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요, 단지별로 본번을 부여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필지를 부번으로 부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단지식 이렇게 합니다. 단지식, 단지법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단지식 부여 방법은요, 우리가 앞에 지번 부여 방법을 해가지고 앞에 보시면은 뭐 단지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단지 단위법. 이 지번 부여 방법 그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부여할 수 있는데, 자, 우리말로는 이제 단지 이렇게 표현하지만 영어로 하게 되면은 한 블럭, 두 블럭, 세 블럭 이렇게 블럭식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블럭식이라는 거죠. 단지가 바로 이제 블록이 되는 거죠. 한 블록, 두 블록. 그래서 블록식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런 식으로 부여하게 되면은 단지를 60개가 남았기 때문에 단지를 60개 단지 안쪽으로만 만들면, 물론 아파트 단지를 만들 때요, 이렇게 60개 단지 이런 경우는 없죠. 그래서 뭐 7단지까지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본본 7개만 있으면은 지번을 다 부여할 수가 있겠죠. 100개가 되든 뭐 100개 이상이 되든지 간에 본본만 이제 7단지로 만들었다. 10단지로 만들었으면 본본 10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10개만 골라가지고 본본 부여한 다음에 단지식으로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도시개발을 하는 과정에서요, 항상 이렇게 아파트 단지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도로도 놓고, 상가도 놓고, 학교도 놓고, 그 다음에 주택단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단독주택단지. 이렇게 하니까 반드시 그럴 경우에는 단지식으로 부여하는 것이 또 불합리한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부여하느냐라는 겁니다. 단지식으로 부여하기가 또 불합리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요, 단지식도 할 수가 없다, 즉 블락식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방법이에요. 자, 지번을 새롭게 부여해야 되는데 이 지번들과 6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여하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제2동의 맨 마지막 지번이요, 1500번지라고 해보죠. 맨 마지막 번지가 1500번지면은요, 자, 여기에는 뭐 20번지, 뭐 19번지 이런 것들이 쭉쭉 있는데요, 이런 걸 다 없애버리고요, 없애버리고 새롭게 지번을 부여합니다. 이 지번부여적의 최종 지번이 1500번지이기 때문에 이 지번부여적 안에는 1501번지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떻습니까? 그냥 1501, 1502, 1503, 1504 이런 식으로 쭉 부여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지번이 서로 겹치지도 않으면서 새롭게 어떻습니까? 쭉 연결시켜서 본본만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번을 보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1000 몇 번부터 바둑판으로 돼가지고 쭉 연결되고 있으면 이것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이라는 걸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번 부여 지역에요, 최종 본본 1500번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본본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지금까지 설명했던 걸 읽으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기억 보시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요. 자, 새로 이제 지번도 새롭게 부여합니다. 경우에는 다음의 지번을 제외한 본본으로 부여한다. 자, 본본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일단 본본만 부여합니다. 그래서 부본들은 다 제외시킵니다. 본본만을 부여한다. 자, 그래서 A 보시면은요, 이제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제외되는 토지가 어떤 것인지. 자, A 보시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지역 밖에 있는 본본이 같은 지번이 있어요. 본본으로 부여하려고 했더니 지역 밖에 본본이 같은 지번이 있을 경우 이 본본 제외하고요. B 보시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즉 경계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본본이라고 하더라도 경계에 걸쳐 있으면은 제외한다는 거죠. 이런 걸 제외하고요, 본본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위로 기억의 두 번째 줄 보시면은 그런 걸 제외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여할 지번의 수가 적다라는 거죠. 즉 다만에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요. 즉 적다는 거죠. 이럴 때는 첫 번째 방법이 블록 단위요. 자, 단지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블록식, 블록 단위. 블록 단위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본을 부여한 후 그 안에 있는 필지별로 부본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하거나, 또는 이것도 적당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본이요. 제2동의 최종 본본이 1500번지였어요. 이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본 다음 순번부터 본본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자, 본본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최종 본본 다음 본본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여한다라는 것이죠.
자, 니은을 보시면요. 이런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 똑같이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요.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또 외우셔야 되는데요. 자,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은 동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요. 지, 개, 축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입니다. A, B, C가 지번 변경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행정구역 개편에 동그라미 치시고 축척 변경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걸 보죠. 먼저 지번 변경은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도시개발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비용 문제 때문에요. 결국 이것이 도시개발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 못하게 되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보니까 지적소관청에서 보니까 지번만이라도 어떻게 좀 바꾸고 싶다는 거죠. 지번이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지번만이라도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번만 바꾸려고 합니다. 그럼 이때요. 지번을 바꿀 때요. 이 지번을 다 빼낸 다음에 다시 이 지번들을 순차적으로 부여해버리다 보면은 과거의 지번과 새로 부여된 지번과 혼동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달라져 버리니까요. 혼동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번만 부여하려고 할 때 다시 이 지번들 100개의 필지의 지번들을 다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요. 이렇게 부여합니다. 이 지번 부여 지역이 1500번지가 끝이에요. 그러면 새로 지번을 변경해서 부여할 때는 이때부터 어떻습니까? 1501, 1502, 1503, 1504 이렇게 부여하는 것은 과거의 지번과 혼란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요. 지번만 변경하려고 할 때요. 이럴 때도 이 지번 부여 방법 1501, 1502, 1503, 1504 즉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번만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B 보시면요. 행정구역 개편입니다. 자, 행정구역 개편은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요. 서초동이 있고요. 여기에 방배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동은 서초동에서 1번지, 2번지 나갈 것이고요. 방배동은 방봉이동대도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여기는 서초동이고 여기는 방배동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을 개편을 했다는 것은요. 행정구역을 통합해버리는 경우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개편 밑에다가요. 통합이라고 쓰세요. 통합. 이런 경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여기는 서초동이고 방배동인데요. 둘을 합쳐가지고요. 그냥 서초동으로 합쳐버렸습니다. 서초동으로 하겠대요. 행정구역을 통합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서초동이고 방배동인데 이것을 통합해가지고요. 하나의 서초동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전체가 어떻습니까? 다 서초동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런데 지번을 그대로 사용해버리면 서초동에 1번지가 2개가 생겨버리잖아요. 따라서 어떻습니까? 방배동에 있는 지번들을 다시 바꿔야 되겠죠. 새롭게 부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통합을 하기 전에 서초동의 맨 마지막 지번이에요. 여기 맨 마지막 지번이 1500번지였다고 해보죠. 그럼 방배동 여기서부터는 뭐 어떻게 부여하면 됩니까? 1501, 1502, 1503 이렇게 순차적으로 부여하면 되겠죠. 따라서 최종 지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행정구역 개편의 경우에도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C 보시면 축척 변경이 있는데요. 축척 변경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토지 이동 시간에 축척 변경을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때 보기를 하고요. 그냥 여기서는 외우시기만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은 모두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라는 거.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 정도 하게 되면은요, 이제 거의 지번과 관련된 내용을 거의 하였고요. 자, 밑에 양가로 4번 보시면은요, 지번 변경이 있는데, 방금 설명드렸죠. 이 지번을 변경하는 것은 지번이 순차적으로 안 돼 있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지번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지번 변경은, 지번을 변경할 때의 지번 부여 방법은 방금 설명했죠.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지번을 부여하게 되는데 다만 지번 변경의 그 절차만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지번 변경이란 해가지고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의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소관청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런데 지적소관청이 마음대로 지번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 줄 보시면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 여기까지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래서 시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적법을 읽다 보면요. 이렇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요. 5군데에서 나옵니다. 5군데. 이것도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요. 이 외우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천천히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두 문자를 가지고 외우게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5개 중에 하나다. 지번 변경이 바로 시도지사 승인을 받는 사항이다. 5개 중에 하나입니다. 요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지번과 관련된 내용은요. 이 부분은 과거 최근에 작년에 시험에 출제가 됐다든지 하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자, 지번의 부여 방법, 지번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할게요. 넘기시면 뭐 결번대장에 비치는데 이것은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한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은 좀 적으니까요. 나중에 우리가 심화 강의 시간에는 한 번씩 체크는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지번 부여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또 지목을 가지고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